안녕하세요. 네, 자, 제 58회 FAT 1급 실무 문제를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T 1급이고요. 지난번 시험이고, 네, 자, 우리 실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 문제, 자, 영우 아트고요. 22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이고요. 자, 평가 물음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은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부분을 사본을 받았다. 그런데 수행과제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인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메일 주소가 여기 블루29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 메뉴에 일단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상호 유경 문구를 일단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그렇죠? 유경 문구, 네, 우리 코드 번호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유경 문구, 여기 제일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경 문구에 추가 사항에 들어가셔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우리가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블루 29 그 다음에 네이버로, 그래서 네이버로 우리가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셔서 네이버로 있는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우리가 850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판매 촉진비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구분과 표준 코드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 경비에 91번 광고 선전비로 등록을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850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850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판매 촉진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분은 경비,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코드를 입력하라 했으니까 91번 F2 눌러서 91번 표준 코드 광고 선전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료 1번, 그래서 영우 아트 남도 한정식에서 우리가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에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과 1번 서식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날짜는 1월 7일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월 7일 날 일반 전표에 일단 들어가셔서 01월 07일 날 우리는 뭐 출금 전표 끊어 주셔도 되겠지만 뭐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로 44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입니다. 현금 44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FC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영수증 수치명세서에서 자, 2022년 01월 07일 날 거래처의 상호는 남도 한정식, 그리고 최선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일로 1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3301428888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 금액은 44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음식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요소는 따로 구분 코드는 설정을 하지 않고요. 계정 과목은 812번 여비교통비입니다. 이해되시죠? 2번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고 수치명세서 1번으로 들어가셔서 명세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봐 주시면 명세서 불러오기에 제외대상, 뭐 제출대상에 금액이 더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 번호가 있는 18번이 있는 이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고, 나머지 부분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수치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명세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명세서 불러오기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은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을 등기 우편 발송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는 2월 11일이 되겠고요. 금액은 총 25만원, 등기우편, 신용카드, 국민카드사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2월 1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반비, 통신비, 등기 우편 요금이기 때문에 우편 요금은 원래 기본은 통신비가 맞습니다. 통신비. 그래서 814번 통신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25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국민카드에 미지급금 25만원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거래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라 그랬고요. 근로소득세니까 우리는 뭐라고 처리되어 있어요? 예수금이라고 처리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습니다. 12만 원이고요. 3월 10일 날에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03월 10일 날 가셔서 차변에 예수금 12만 원이 없어지게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이 12만 원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어음의 만기 결제 전자어음이고요. 당좌예금에서 거래 내역을 일단 먼저 확인하시게 되면 찾으신 금액이니까 우리는 550만 원을 갚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급기일 4월 7일인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그래서 왕포나 문구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돼서 기업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날짜는 04월 07일 날 우리는 차변에 지급어음 왕포나 문구. 그래서 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당좌예금 기업은행 당좌예금이 550만 원이 빠져나가면 되겠고, 지급어음에서 반드시 F3 누르셔서 밑에 자금관리 F3 눌러주시면 돼요. 지급어음에서 F3 눌러주시고 어음번호는 다시 F2 눌러서 왕포나 문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제된 거니까 엔터 치시면 그냥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은 반드시 어음 관리라는 걸 꼭 해 주셔야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4분에 의한 거래 입력 그랬고요. 견적서라 그랬고요. 275만 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이니까 계약금을 받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문구세상에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발급한 견적서이고요. 공급 대가의 10% 계약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 오늘 날짜는 5월 4일입니다. 자, 그러면 5월 4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보통예금에 27만 5천 원이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문구세상 그래서 문구세상 27만 5천 원인데 그렇죠? 27만 5천 원. 네. 27만 5천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계약금만 받았기 때문에 전체 275만 원 중에서 오늘은 27만 5천 원만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금액이 아니라 27만 5천 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에 이제 과세 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복수 거래를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복수 거래를 사용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내역 통해서 발급 전송까지. 그래서 미니 선풍기 100개 6,000원, 마우스패드 120개 5,000원,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07월 14일 날 올해는 과세 매출이고요. F7 복수 거래 눌러주시고, 첫 번째 미니 선풍기 수량 100개, 단가는 6,000원. 자, 그 다음에 마우스패드, 그래서 120개 5,000원, 그래서 60만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그럼 132만원만큼이 나오게 되겠고요. 거래처는 누구야? 한류문구인가요? 한류문구. 전자에다 체크해 주시면 안 되겠고, 분계는 그냥 현금 상품 매출했습니다,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되겠고, 자, F10 눌러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들어가셔서 07월 14일입니다. 07월 14일. 그러면 스페이스 바로 선택해 주시고, 전자 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확인. 자, 그리고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순서대로. 이건 뭐 계속 반복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F12 조회를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창 닫고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전자 발행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자 계산서가 나왔네요. 매출 거래인데, 그래서 회원문구에 공급을 했고요. 면세로 공급이 된 것 같아요. 면세 상품이 월간 잡지를 판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전액 국민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겸업한다라고 가정하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를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날짜는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08월 08일 날 우리는 면세 매출 13번이 되겠죠. 그래서 월간 한류 정보, 수량 50, 그다음에 단가가 2만 원. 거래처는 우리 회원문구 전자고요. 그다음 분계는 혼합. 상품 매출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 100만 원,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보통예금은 거래처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이 반드시 예적금 거래처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 BTS 거울을 비사업자인 이미진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14일이고 삼성카드이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09월 14일 날 우리는 카드과세 매출, 그래서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사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TS 거울, 그 다음에 금액은 77,000원 7만원에 7,000원입니다. 77,000원 써주시면 자동으로 나누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미진,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아니고 분계는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분계 카드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외상매출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안 나오면 분계를 외상이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대신에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입 거래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고요. 11월 렌트비. 그런데 업무에 사용할 승용차 5인승 3,500cc니까 세금계산서 같이 나왔으니까 우리 불공이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불공 렌트 요금입니다. 날짜는 11월 1일이 되겠고요. 40만 원, 거래처는 한라렌트. 자, 그러면 11월 01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이고요. 렌트비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그래서 렌트비 공급가액은 4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한라렌트. 다음에 전자고요. 분계는 호나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네. 그럼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셔도 되겠고 대신에 우리는 계정 과목은 임차료라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렌트 요금 무조건이에요. 렌트 요금은 무조건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리스나 렌탈은 무조건 우리가 임차료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사무용 책상 12월 1일 날 거래고요. 거래처는 튼튼 가구이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매각 거래가 되겠네요. 날짜는 12월 1일이 되겠고 취득가액은 120, 감가상각 누계액은 70만 원. 장부금액은 50, 장부금액은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안 되고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날짜는 12월 01일 날. 우리는 유형은 과세 매출에 우리가 책상 공급가액은 우리가 30만 원에 공급했고요. 거래처는 튼튼가구 전자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혼합. 대변에 비품이 나가야 되겠죠. 120만 원짜리가. 그리고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7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차변에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 받아야 될 금액은 무조건 여기 합계 금액만큼 33만 원만큼 받아주셔야겠고요. 그래도 차액이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생기면 무조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 생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부가세 납부 134만 1,000원을 7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다. 6월 30일에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6월 30일에 일반 전표에 가보시면 6월 30일에 미지급 세금 역삼 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걸 확인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에 7월 25일 날 우리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 역삼 세무서 134만 1,000원 그리고 우리는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134만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 반드시 역삼세무서 찾아서 입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자,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거래가 평가금액이 5,000원이 상승했네요. 그쵸? 그럼 5,000원에 200주니까 우리 100만원만큼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생겼고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확정일 나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12월 31일 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만원의 가치가 상승했고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100만원만큼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1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들을 조금 다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부터 간다고요? 손익계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부터 순서대로 손익계산서 들어가시고요. 12월 달로 조회를 해주시면 12월 달에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요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시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무조건 아니요. 왜냐하면 새로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해주시면 여기에 새로운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6기의 처분 예정일, 단기의 처분 예정일은 2023년 02월 23일이 되겠고 2022년 02월 23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날짜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겠고요.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우리 어디에요? 재무상태표까지 순서대로 가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에 다시 가셔서 12월 달로 다시 조회를 해주시면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실무 수행평가 문제인데, 실무 수행평가 문제에서 자, 우리는 무조건 숫자로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 문자 금지, 컴마 외 기호도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숫자에 컴마까지만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패드키의 뿔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뿔 기능이 지원이 안 되니까 000 우리가 쓰시면 되겠고,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조회된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등록에 다음 중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거래처 등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셔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자, 카드 거래처는 우리가 매입 관련 거래처는 5개나 있는데요. 그쵸? 일반 거래처의 월드 유통 131번, 일반 거래처의 131번 월드 유통의 대표자는 김유민이고요. 금융거래처 중 예금 종류가 당좌 예금인 거래처. 당좌 예금인 거래처는 한 곳이네요. 그쵸?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반 거래처 유경문구의 메일 주소는 우리가 아까 수정했던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제 꼭대기에 유경문구의 추가사항에 이렇게 메일을 저희가 수정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850번 판매 촉진비의 표준 코드는 아까 91번으로 우리가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850번, 그래서 여기에 코드 번호 판매 촉진 표준 코드 번호는 91번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상반기에 선수금의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은,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이,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1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보시면 대변이 증가한 변이고 차변이 감소변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은, 증가한 거래처는 일단 한류문구가 증가하지 않았네요. 그쵸? 그래서 한류문구가 네, 정답이 되겠죠. 그쵸? 한류문구는 네,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계장 7월 25일자에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코드, 그러면 7월 25일날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전표 끊었었나요? 그렇죠? 일반 전표에 07월 25일 우리 역삼세무서죠. 그렇죠? 미지급 세금의 역삼세무서의 코드 번호는 05900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입력해 주실 때 05900 모두다.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자, 5,900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05900 모두 다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합계잔액 시단표의 3월 말 미지급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계잔액 시단표에 03월 말일날 미지급금의 잔액은 6,833만 6,640원. 얘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3월 말 예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예수금의 잔액은 96만 6천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뭐 12월 31일을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그럼 현금의 잔액 7,252만 940원. 네,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조회하셔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12월 말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12월 말에 우리 계정과목은 비품이라고 했나요? 비품의 장부금액은 4,807만 7,613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쵸? 12월 말 단기매매증권의 잔액은 단기매매증권은 위로 올라가셔서 단기매매증권은 1,600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2월 이익잉여금 마지막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8억 3,168만 2,756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금액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나오는데 여비교통비 177만 4,600원 맞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178, 통신비가 틀렸네요. 그쵸? 올바르지 않은 것은 통신비 정답입니다. 임차료 다시 확인이요. 임차료 344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796만 6천원 이렇게 됐고요.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영업의 비용은 밑에 영업의 비용 136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136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는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는 2억 8,430만 9,727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3만원 초과 거래 내역 중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들어가 보시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2번에 3만원 초과 거래에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는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물어봤으니까 812번이죠. 그쵸? 네, 계정 과목은 812번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시라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기 예정이니까 7월서부터 09월까지가 되겠고요. 7월부터 09월까지에 자, 부가세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란에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16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16만원. 2기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간에 그러면 확정신고기간이니까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10월부터 12월까지 확정신고기간에 16번에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34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2기 예정이니까 우리는 7월에서 09월까지의 우리는 매수는 매출세금계산서 유형의 매수는 우리가 16매인가요? 그쵸? 16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매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6매 그 다음 계산서 매출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러면 우리가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마찬가지 7월에서 09월로 들어가시면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60만 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예적금 현황에 가셔서 8월 말 은행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예적금 현황에 가셔서 08월 31일 날 그래서 보니까 기업은행은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볼까요? 신한은행은 우리 9,339만 2천원. 그 다음에 오른 것은 그랬으니까 신한은행이 정답인가요? 그쵸? 네, 신한은행의 금액이 맞았죠. 보통예금. 네, 우리은행 금액은 1,988만 원이고 국민은행의 금액은 4,200. 그 다음에 기업은행의 금액은 3,55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한은행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현황으로 들어가셔서 지급어음 현황에 22년 12월 31일인 지급어음 중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를 그래서 만기일이 2022년 12월 31일 그러면 12월 31일이 만기인데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는 00105입니다. 00105 앞에 00 다 붙여주셔야 합니다. 미소용품 0010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회계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이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전기의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12월 달에 전기분 그러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전기분의 유동자산 요만큼의 금액을 컨트롤 C 해서 계산기에다가 여러분들 계산기에다가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그 다음에 유동부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322가 나오겠네요. 그쵸?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그쵸? 32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숫자 나오는 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해주시라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손익계산서에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전기의 제일 아래 당기순이익 컨트롤 C 그 다음에 계산기에 초기화 시키시고 컨트롤 V 나누기 그 다음에 매출액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면 20.4가 나오네요. 그쵸? 20.4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 그랬으니까 20%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8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문제를 풀으시면서 하나씩 체크들을 조금 미리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실무 문제 첫 번째에서 우리는 이메일 주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가 뒤에 가면 실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 코드 번호 우리가 여기서 091번 썼죠. 광고 전전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회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지금 뭐 남도 한정식의 개정 과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얘가 지금은 정답이 됐지만 뭐 수치 명세서에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우편요금은 통신비로 처리하셔야 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예수금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음관리에 들어가셔서 지급어음 만기가 됐으니까 어음관리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뒤에 가면 문제로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나 아니면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는 거는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58회 설명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